안녕하십니까. 다시 제 소개를 하고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꿈꾸는 기획자 한컴 라이프 케어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제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마트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의를 먼저 하고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면은 보통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을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합리성이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안전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요. 스마트 안전도시의 서비스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안전이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지금 안전 해가지고 평안할 안, 온전할 전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보통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safety라고 하죠. 라틴어로 어원 자체는 라틴어로 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처 입지 않고 구해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게 될 때 안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보통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즉 안전은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몸을 다치지 않고 내 재산이 낭비되거나 피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되고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되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안전한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런 안전한 상태들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난이나 이런 사고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난과 사고, 재해나 재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재난에서 참사로 이렇게 사건들이 커져 나가는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난에서 참사로 변화되기 전까지의 우리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존하고 예측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역시 현존하고 예측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안전한 의식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통 교육과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 애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서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을 수립한다든가 혹은 SOP를 수립해서 SOP를 수립하는 그런 행태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에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크기, 혹시 모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덜 다치기 위해서 보호구라든가 안전장비들을 착용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안전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안전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그런 안전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스마트 시티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솔루션처럼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도시가 진화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개발의 관점에서 도시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최소화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의 도시와 새로 만들어진 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 도시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정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안전도시란 뭘까요? 기존의 안전도시들은 국가가 패시브하게 안전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로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점점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안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안전 도시에서는 기존의 안전 도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안전 도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IoT라든가 이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시스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양방향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체감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도시를 스마트 안전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도시는 다각적인 재난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전 관리를 위한 최근의 기술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예측부터 복구까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들의 IoT, 빅데이터, 로봇, 드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재난을 감지하고 실감형으로 재난에 대한 그 가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를 위한 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도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기, 수도, 통신, 쓰레기 같은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안전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시 인프라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스마트 안전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 도시 인프라들을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는 센서, 디지털 트윈, 엣지 디바이스,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연결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서로 간에 융합하고 분석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리게 되고요. 여기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 관제라든가 도시 시뮬레이션, 도시 제어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 안전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대피소 안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도망갈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외부의 기상 데이터들을 연계함으로써 그 지진 대피 안내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건축물의 속성 정보에는 내진 설계가 어떤 건물들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행정 정보라고 하죠. 이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외부에서 뭐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 데이터를 받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험 건물들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미래 모델이긴 한데요. 방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세콤이나 혹은 ATT 캡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IoT, 드론, AI, 로봇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범 서비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oT를 통해 가지고 침입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 이벤트를 감지를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로봇이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는 홈 로봇이 우리 애들을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뭐 시청이나 이런 건물에서는 큐레이팅 로봇, 이런 안내 로봇들이 내부를 순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된 지점으로 로봇이 이동을 해서 실제 이 이벤트가 진성 이벤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별된 이벤트가 진성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주변을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상행위라든가 기존과 달랐던 그런 형태들을 영상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요. 이 영상을 드론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영상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드론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드론이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침입을 했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었고 바지가 좀 짧더라, 이런 사람을 드론은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 안전 도시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IoT 그리고 외부의 기상 정보와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입니다. 그 하천의 수질과 그리고 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오염 물질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그럼 센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상 정보를 받아오게 됨으로써 앞으로 강우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언제쯤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가 다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의 그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었는지, 그리고 유증상자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유증상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이동을 했을 때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얘긴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소방관용 공기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국의 93% 정도, 우리나라의 9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호흡기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작년 몇 년 전에 제천 화재 때 영상인데요. 실제로 소방차가 진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는 화재 성장 곡선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8분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8분이 되고 나면은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의 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분 안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도로에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사이에 차량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차의 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폭은 2m를 가리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도로는 전체 폭이 7.3m고요. CCTV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을 계산을 했더니 2.3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많은 차들에게 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화재가 나면은 누군가 119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 관제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출동 지침이나 뭐 화재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화재 발생 지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소방차가 이 불은 우리가 끌 불이 아닌가벼 이러면은 다시 관제사에다가 추가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정보를 중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사전에 진압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최단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서비스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소방안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의 아키텍처인데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치를 보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독특한 점은 사실은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패시브하게 국민에게 공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이 부분을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제공 가치들을 통해 가지고 바라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건물주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공급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달라라고 하면은 전혀 뭐 그럴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깎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보험료를 깎기 위한 방법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필크 인증이라는 인증을 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화재 보험료가 일부 인하가 되고, 이 일부 인하가 된 화재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서비스를 워킹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하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엮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엮여나가는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전 플랫폼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다양하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더 다양하게 협력하고 또 더 적게, 플랫폼 자체는 사실은 경로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많은 데이터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게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비즈니스로 빨리 전환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연결을 하고 더 큰 영역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로서 다른 서비스에 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역할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안전도시와 데이터, 요 두 가지를 엮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안전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엮여 나갈 때 민간 기업이 서비스나 BM을 통해 가지고 도시 쪽에는 정보를 갱신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공에 있는 영역들을 민간에게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